자, 드디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할까? 사실 제가 이 영상 다루려고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합니다. 자,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답은 아닙니다. 맞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대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입문하게 된 계기인데요. 오늘 이 영상, 이 주제 얘기하려고 2018년 초에 제가 이 유튜브 계정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의사일, 의료업, 이 계통에 일하면서 환자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제일 좀 해명을 많이 해야 됐던 말, 너무 반복해서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아예 찍어 놓고 만들어서 매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환자분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먹은 게 바로 이 주제,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까 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설명이 몇십 시간, 며칠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혈압이 뭔지, 고혈압이 뭔지 주절주절 앞에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개나 찍게 됐던 거고요. 앞에 10개 만들다가 솔직히 좀 멘탈이 나갔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제 생각보다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2달 동안 영상 10개 만들고 병원 일하고 집에서 육아 조금 하고 이걸 다 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쉬었어요. 다시 충전해서 이번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소수나마 기다려주신 분 정말 머리 숙여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혈압약 얘기 빨리 할게요. 이번 영상은 사실 첨부 자료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근거 자료 없이 제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 있습니다. 혈압약을 내가 한번 먹은 그 행위로 인해서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생각만 해보면 돼요. 생각만. 탁탁. 자,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닌 이유 5가지랑, 그러면 아닌데 도대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총 6가지로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낙인이 찍힌다. 빠밤! 혈압약 성분 안에 우리 몸에 낙인을 찍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그 성분이 막 피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추노가 되는 걸까요? 노예가 될까요? 약 성분에 아주 미세하게 위치 추적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병원에서 GPS로 환자 막 추적하고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약이든 환자분이 스스로 자기가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약 안 먹었다고 병원에서 막 위치 추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학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여서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 연장이 일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치료들, 소위 연명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거부하시죠. 그러면 항암 치료를 거부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GPS로 막 위치 추적해서 환자 찾아다니면서 항암제 먹일까요? 아니죠. 그냥 항암 치료와 말기 암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를 드리고 항암 치료 거부하시면 항암 치료 거부함 이렇게 채팅하고 그냥 끝이에요. 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성분들이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자, 2번째, 내성이 생긴다. 빠밤. 실제로 내성이 생기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항생제 그리고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병원에서 단순 감기일 때 굳이 쓸 필요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생제 오남용을 함으로써 막상 폐렴이라든지 항생제가 정말 필요한 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이전에 항생제 남용을 했던 그런 과거력 때문에 슈퍼박테리아니 내성균이니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항생제가 안 듣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항암제도 완치 목적이든 생명 연장 목적이든 항암제를 써서 처음에는 암이 좀 줄어들면서 효과를 보이다가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안 듣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말기암이 다 퍼져서 사망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죠. 이런 게 바로 약물 내성이에요. 그럼 혈압약은 어떨까요? 혈압약은 아니죠. 혈압약은 처음에 잘 들으면 끊었다가 나중에 먹어도 또 잘 듣고요. 평생 먹어도 잘 듣고요. 먹다 안 먹다 이렇게 해도 처음에 잘 들었으면 나중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안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 내성 때문에 먹다가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3번째, 중독성이 있다.
빠밤. 자, 중독성 있는 약물. 요거는 정의가 아주 명확하죠. 의학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병원에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향정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이 향정의 정의가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라고 정의돼 있어요. 의존성이 이제 중독성이죠. 막 찾게 되는 그런 걸 의존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약 많죠. 수면제도 있고요. 내시경할 때 포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약류들, 히로뽕이라든지 LSD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엑스터시, 대마 등등등, 뭐 그럼 간단하죠. 혈압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죠. 정답은 아니죠. 혈압약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 혈압약을 먹으면 호르몬의 체계가 막 바뀌어서 먹다가 안 먹으면 큰일이 난다. 빠밤. 이런 약들로는 호르몬 제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알약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소론도라고 하는 프레드니솔론 제제예요. 글루코콜티코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이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약은 운동선수들 소위 말하는 로이드, 약 바는 그 스테로이드하고 달라요. 이런 소론도는 정말 여러 가지 질환에서 쓰이는데요. 뭐 이를테면 천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천식에서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천식이 좋아져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쓰다가 딱 끊어버리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라고 불리는 어큐트 아드레노 콜티컬 인서피션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식이 좋아져서 약을 끊을 경우에는 서서히 줄여서 끊는 테이퍼링이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혈압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 환자분들 중에 혈압약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그냥 자의로 그냥 안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안 드시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오시면 그냥 약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요. 이런 분들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처럼 그분들이 갑자기 고용량 먹다가 혈압약 끊었을 때 뭐 아드레날 크라이시스 같은 게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쓰러진다든지 이럴 거였으면 저 진작에 멱살 잡혔겠죠. 본인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어도 먹다가 안 먹었을 때 몸에 큰일이 나면 의사 멱살을 잡는 게 우리나라 의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혈압약을 고용량으로 먹을 때 고용량의 혈압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고용량의 혈압약을 한 번에 끊으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높은 혈압이 됐을 때 그 혈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혈압약을 끊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원래대로 높게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원래 안 먹던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혈압약 먹다가 끊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거는 아까 네 번째랑 또 연결되는 건데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 혈압이 끊기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빠밤. 자, 요 다섯 번째가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핵심이죠. 이 얘기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사실 요 내용 말하려고 영상 녹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혈압약을 드시러 오셨을 때 혈압이 높겠죠.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혈압약을 먹으면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죠. 그러면 안경을 쓰면 시력이 정상이 되고 끊으면 원래 본인 눈이 나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냥 그뿐이에요. 눈이 뭐 안경을 썼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죠. 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 혈압약 중에 베타블로커 계열에서 혈압약을 먹다 끊으면 혈압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이것을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옛날 혈압약 중에 이런 리바운드 현상이 있는 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혈압약 그 한 알 때문에 애초에 이제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 나온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약은 지금 출시되는 약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혈압약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까라는 의문에 대한 궁금증 5가지 전부 다 아닌 걸로 설명이 되죠. 그러면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건 알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왜 나왔는가?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 요즘에도 혈압약 그거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왜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뭐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든지 펠로우 수련하면서 그리고 또 준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도 이 말 정말 많이 들으면서 이 말 도대체 누가 한 걸까? 어떤 의사분들이 지어내셨길래 도대체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해명을 해야 될까? 왜 이런 해명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긴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되나? 좀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 누가 지어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개인병원을 개업해서 원장으로 일하면서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제가 이 의원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고혈압을 이제
첫 진단하는 그런 상황이 덜어 있어요. 그럴 때 그 환자분은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제가 이제 약 한 달분 드리고 한 달 뒤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몇 달이 지나도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추가로 연락을 드리고 해도.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유로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감기 치료를 보려고 저희 병원에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오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그동안 혈압약을 꾸준히 안 드셨으니까 혈압이 다시 높겠죠. 처음 진단 받았을 때처럼.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혈압이 높으니까 아이고 혈압이 왜 이렇게 높노?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에서 무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혈압약 먹다가 안 드시니까 그렇죠.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요.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던 그 말이 제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예전에 혈압약을 환자분들이 치료약으로 알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겠죠. 지금보다 옛날이 이제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압약을 먹다가 안 먹는 분들이 왔을 때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안 먹으면 그대로 올라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이 소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압약은 먹어서 정상 혈압으로 평생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환자분들도 구전으로 야, 의사들이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먹다가 안 먹으면 큰일 난다 하더라, 이렇게 구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렇게 유리가 된 게 정설이에요. 물론 이제 혈압약 먹다가 안 먹으면 큰일 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원래 높은 그 소인 자체가 혈압약을 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혈압을 낮춰서 정상 혈압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혈압약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당연히 이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높은 혈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높은 혈압 때문에 이 높은 혈압이 수십 년간 뇌나 심장에 압력이 걸리면 뇌출혈로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큰일 날 확률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혈압약을 내가 먹다가 끊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이 그냥 원래 있던 혈압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이 높은 그 소인 자체를 없애주는 치료약이 아니고 혈압을 그냥 낮춰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을 이렇게 강제로 낮춰서 정상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것만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중풍이라든지 뇌출혈, 심부전, 신부전, 심근경색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들을 예방시켜줄 수 있는 약이 혈압약이기도 해요. 시력이 나쁜 거는 안경을 안 쓰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혈압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도 사람들이 불편한 게 없어요. 물론 불편한 게 아주 소량 있긴 합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따로 또 첨부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고혈압은 불편한 게 없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고 높은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 중풍이라든지 뇌출혈, 심근경색이 걸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쓰고 다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부딪힌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 머릿속에서 또는 심장 속에서 죽거나 다칠 확률, 그게 이제 뇌출혈, 중풍, 심근경색 같은 거죠. 그럴 확률이 올라가요. 사실은 이제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는 조금 죽거나 다칠 확률 정도가 아니죠. 최소 중환자실이에요. 다만 이제 고혈압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환자실 갈 수 있는 그런 큰 병에 대해서 모르고 살 뿐입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을 시력이 나쁜 거에 비유를 계속 해볼게요. 우리가 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을 써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라식을 하면 눈이 나쁜 그 소인 자체가 해결이 되죠. 말 그대로 치료가 되는, 그게 바로 라식이에요. 고혈압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바로 생활습관 교정이죠. 고혈압의 생활습관 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염식하고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혈압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도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환자분들이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혈압 환자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해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고혈압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솔직히 한 50% 이상은 진짜 1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염식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뭐 최소 시도라도 해보시려고 하는 분이 50% 미만입니다. 그 50%, 예를 들어서 50%로 치면은 그 중에서 한 5분의 1, 그러니까 한 10% 정도죠. 이런 분들이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요구하는 수준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그 10% 중에 절반, 대략 5% 정도가 결국은 혈압이 정상화돼서 최종적으로 혈압약을 끊어요. 이 5%라는 통계는 제 느낌상 통계고요. 그러니까 뇌피셜이죠. 그 정도 느낌입니다, 솔직히. 분명히 제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10%라고 했는데 그 중에 또 5%만 성공한다고 했죠. 이게 생활습관 교정의 두 번째 문제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염식을 해도 사람마다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관련 영상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아예 고기를 털끝만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우유나 계란까지 완전히 금지해야 되는, 이 정도 굉장히 극단적인 채식, 비건식을 해야만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평생 고기나 우유나 계란도 안 됩니다. 평생
극단적인 채식, 비건식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혈압약 드세요. 이거랑 두 개 중에 뭐가 나을지. 그러니까 제 말은 혈압약을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으로 해결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어떻게든 혈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혈압약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혈압약이 죽어도 먹기 싫다, 운동하고 저염식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파즙이나 뭐 구지뽕이나 혈압이 좋다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나. 솔직히 운동하고 저염식 하는 거는 대천사입니다. 근데 구지뽕하고 양파즙은 왜 그렇게 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양파가 아니고 양파즙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공하고 다려내고 짜고 즙 내고 농축하고 환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미 음식이 아니에요. 양파를 먹는 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양파도 몇 킬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양파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 수준에 한해서는 괜찮은데 즙으로 내서 먹는다, 가공을 했다, 농축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도 약이죠. 그러면 똑같죠. 혈압약이나 그것도 약이니까. 그러면 그 양파즙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가격이 쌀까요? 먹기 편할까요? 안전할까요? 여러 가지 FDA 허가사항을 만족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혈압약이 구지뽕이나 양파즙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노력을 전혀 안 해도 살면서 또 저절로 혈압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략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노력으로 끊는 5%,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5%, 이렇게 대략 10% 정도가 혈압약을 완전히 끊습니다. 그 말은 이제 90%는 대부분 못 끊고 평생 드실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저절로 좋아지는 5%, 이분들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애초에 이제 혈압을 진단받은 그때 그 상황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랐던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심장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이유든 뭐 몸이 안 좋아졌든 어쨌든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분들 합쳐서 제 느낌상 이제 5% 정도 되고 총 다 합쳐서 10% 정도가 완전히 끊어요. 이런 10% 안에 드는 게 사실은 혈압약을 먹는 분들의 목표겠죠. 어떻게 보면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혈압약을 안 먹고 혈압이 유지되면 정말 이상적인 거죠. 이런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 즉 혈압약을 안전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의사와 환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모든 분들이 혈압약 안 먹고 혈압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우리 병원에 혈압약 사러 아무도 안 와도 돼. 진짜. 자, 제 유튜브 채널이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터 딩녀죠. 저처럼 모든 국민들이 헬스장 매일 다니고 저염식하고 술, 담배 일절 안 하고 전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거는 다른 의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전국의 모든 병원에 혈압약 안 타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분들이 혈압약 안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그 날을 저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뭐 의사들이 환자를 바라겠습니까?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까에 대한 결론으로,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옛날에 혈압약을 치료약으로 알고 환자분들이 꾸준히 안 드시니까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말이 애초에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 때문에 현재에는 가장 혈압약 복용을 막는 말로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이 말 때문에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잘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혈압이 좋아져서 혈압약을 끊으려고 할 때 또 이 말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안해 하세요. 저한테 막 반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혈압약 먹다가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답이 뭐죠? 제가 오늘 쭉 다 설명드렸죠. 혈압약 먹다가 안 먹으면 뭐다?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자, 혈압약 그냥 끊어도 됩니다. 이 말 너무 무책임하죠. 혈압약 안전하게 끊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